자, 지금 시간은 11시 12분이에요. 오늘은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듣다가 잘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이걸로 일과 에너지까지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지금 힘을 보면, 일은 뭐라고 했나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방향, 힘 곱하기, 그리고 힘 방향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fs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여기 새로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 보는 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는 법을 보면 그러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래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름을 본다. 맞죠? 이거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네요. 그 다음에 볼 때 뭘 본다? 기울기를 본다. 그죠? 여기서 기울기는 그냥 힘이 일정하구나, 힘이 바뀌구나 정도밖에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울기는 뭐였죠? 델타 이동 거리 x 증가량분의 이 델타의 의미는 말해줬어요. 델타는 나중에서 처음 뺀 거예요. 자, 델타 이동분의 힘의 변화 맞죠?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된다는 게 뭐라고 했나요? 넓이였죠, 넓이. 이 넓이는 뭐였어요? 이동거리 곱하기 x축 곱하기 y축이라고 했습니다. 힘 맞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넓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쨌든 우리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은 에너지의 다른 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칠판으로 한번 볼게요. 눈부시죠? 다른 걸로 좀 어둡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눈부시죠? 다른 걸로 제일 어두운 거 요거 요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일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로 보면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전기 에너지, 뭐 원자력 에너지 등등등등이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에너지의 종류고요. 이 위치 에너지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기준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위치 에너지를 설명할 때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 또는 중력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가 있냐, 그걸 보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무줄을 당기냐,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고무줄을 당기냐라는 걸 할 때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일이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일과 에너지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 설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정동기가 얘한테 일을 주고 있죠. 이 물체는 일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생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아지죠. 힘을 받고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만약에 외력이 없다면 어디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죠. 외력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힘을 준다는 것은 걔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거고, 에너지를 쌓이게 한다는 거고, 그게 없다면 그 에너지는 바뀌기만 합니다. 아까 그 노트를 보면
만약에 일이 없다면, 외부로부터 일이 없다면 중력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는 중력 에너지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였나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때 처음에 기준점으로부터 어딜 바닥을 기준으로 할까요? 바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처음에는 멈춰 있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1분의 2 mv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0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처음 상태예요. 처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제일 높은 상태죠. 기준점으로부터 제일 높은 상태로 mg h만큼 있었을 거예요. 위치는. 하지만 얘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력이 없을 때 얘는 그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것의 그림을 표현을 해보면 이 포텐셜, 요것을,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이거 확대할 수 있나? 확대를 못하네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 전체 에너지는 같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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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같습니다. 하지만 높을 때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하지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점일 때는 제일 아래에 있을 때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량은 어떻게 되나요? 총량은 모두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외부에서 일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하나의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식을 한번 써주면, 흰색으로 쓸게요. 이거는 흰색 바탕이 더 좋네. 써주면 모든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물론 처음이 있었겠죠. 처음 모든 에너지의 합 더하기 받은 일은,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 모든 에너지예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 모든 에너지 더하기 물체가 받은 일이에요. 물체가 받은 일. 여기 물체 써 있어요. 물체가 받은 일. 물체가 받은 일은 물체의 나중 에너지들의 모든 나중 에너지 중 에너지 더하기 물체가 한 일이에요. 물체가 한 일. 자, 그렇게 이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상태를 본다고 치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게 있죠? 처음에는 여기를 처음 상태, 여기를 나중 상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처음 상태로 보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었나요? 없었죠. 위치 에너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mg h0라고 놨네요. 여기서는 이 h0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준점으로부터예요. 기준점. 얘는, 그리고 물체는 일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서 없고는 나중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2분의 1 mv 나중의 제곱 더하기 mg h. 이 h도 여기는 h 제로지만 이 h도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 자, 이 기준점과 이 기준점은 기준이 바뀌면 안 되겠죠? 같습니다. 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0이라면 얘는 당연히 없어지겠고, 그래서 v 나중에 제곱은 2gh 제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2gh.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너무 누구시? 크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 속도 구하기, v 나 구하기. 첫 번째, 가속도와 시간을 알 때, 이때는 쉽죠? v 나는 여태까지 배웠던 at 더하기 v0. 하지만 시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시간을 모를 때.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문제 풀 때는 보통 이 방법으로 많이 풀어요. 두 개가 시간이 주어졌으면 이걸 이용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힘만 있었다, 뭐 아니면 얘가 일을 받았다, 또는 높이가 떨어졌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이 에너지 보존으로 풉니다. 나중에 하면 이제 운동량 보존으로 푸는 건데, 어쨌든 이 에너지 보존 여기다가 운동량 보존으로 또 해야겠다. 운동량 보존, 그냥 보존, 각종 보존 법칙으로 풀어요. 보존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처음 각종량, 처음 운동량이면 운동량, 에너지면 에너지는 나중. 단 이것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개입 없을 때. 이때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운동도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지금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바닥을 기준, 여기 위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위를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까?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마이너스만큼 있겠죠. 마이너스 10이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50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위치 에너지 차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얘가 더 40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40만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말이고, 그만큼 더 빨라졌다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보면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제일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다시 느려지게 되고,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요 식은 유도하는 법 알려줬죠. 이 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외력이 있을 때, 외부가 일을 해줄 때 요 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거 좋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외부가 물체에게 일을 해줍니다. 이거죠. 일의 양은. 그리고 그 물체는 처음에 아무런 에너지도 없었어요. 더하기 뭐 위치 에너지도 0, 운동 에너지도 0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나중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
밖에 없었어요. 움직이는 물체에다가 2를 해준 거예요. 얘는 처음에 V0만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힘을 준 거죠. 그리고 S만큼 움직였어요. 얘는 그러면 분명히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얘가 해준 일은 얼마죠? FS죠. 아까 그 식 이용한 거예요. 이거 나 더하기 받은 일, 처음이다. 처음 더하기 받은 일은 나 더하기 한 일.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얘는 미천이에요. 처음에 돈이 있었어요. 근데 용돈을 받은 거죠. 그거 갖다가 자본금을 다른 걸로 바꾸고 다른 물건을 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주면 돼요. 어쨌든 얘는 처음 에너지는 뭐 있었어요? 기준점이 여기 같다고 치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없었겠죠. 높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는 네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1분의 2 mv0 제곱만큼 더하기, 그리고 받은 일 있었죠. 받은 일 뭐였어요? 물체는 이 힘으로부터 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Fs는, 자 여기서는 한 일 있나요? 물체가? 없죠. 나중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F가 뭐라고 했나요? 색깔 바꿔줄게요. F가 ma였죠. R자 힘은 ma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힘을 받은 만큼, 이 힘을 받으면 이 물체는 a의 가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거기서 이제 약분을 하나씩 해볼까요? 약분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분의 1 v0의 제곱 더하기 as는 2분의 1 v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이쁘게 정리해주면 이걸 이쁘게 정리해주면 EAS는 V의 제곱 빼기 V0 제곱 에너지 변화만큼이 생긴 거예요. 해준 일만큼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 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은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거는 에너지 보존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 보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없었다, 뭐 한 일도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힘은 없었다 라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은 몇 분 녹화했냐면 18분이나 했네. 뭐 여기까지 듣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꺼도 됩니다. 하지만 곧 이제 물리의 어려운 부분은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물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지, 아니면 어려워 포기라고 할지 결정되는 시간도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하죠. 왜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외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식은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풉니다. 선생님도 오늘 버벅거렸죠.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응용하고 답이 나왔을 때 수학과는 또 다른 참맛을 알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때부터는 몇 시간 빼고는 이제 좀 현대물리 쪽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잘 자요.